이 일은 제가 영화관에서 알바를 하던 때 겪은 일입니다. 지금도 가끔 그 상영관이 떠오릅니다. 5관, M열 1번. 그 좌석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영화관 일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티켓을 확인하고 영화가 끝나면 상영관을 청소하고 다음 회차를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직원 혜택으로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는 것도 좋았습니다. 적어도 전까지는요. 그날은 아침부터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두통이 계속됐고 귓속에서는 이명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진통제를 몇 알이나 먹었지만 통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관자놀이를 누르며 상영관 입구에서 티켓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보자기에 쌓인 상자 하나를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그것을 마치 깨지기 쉬운 물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주 조심스럽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한참 울다 온 얼굴이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겨우 울음을 참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차마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저는 티켓을 확인했습니다. 5관 M1번. 상영관에서도 가장 구석진 자리였습니다. 혼자 온 손님들도 잘 앉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막을 이유도 없어서 입장 안내를 했습니다. 그녀가 상영관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제 귓속의 이명은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 반쯤 뒤 영화가 끝났습니다. 관객들이 빠져나가고 저는 상영관 정리를 위해 보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회차까지 시간이 빠듯했습니다. 사실은 이 일이 끝나면 퇴근이라 빨리 치우고 퇴근하고 싶었습니다. 좌석 사이를 확인하며 위쪽으로 올라가던 중 저는 바닥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모래를 쏟은 줄 알았습니다. 아주 고운 희뿌연 가루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루는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누군가 일부러 뿌린 것처럼 주변 좌석까지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안 그래도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치워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빗자루로 가루를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가루가 특정 자리 근처에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M열. 저는 잠깐 아까 그 좌석이 떠올랐습니다. M열 1번. 쓸어도 가루는 조금씩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주 작은 하얀 조각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두통 때문에 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누가 진상짓을 했겠거니 생각하며 쓰레기통에 모두 쓸어 담아버렸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퇴근 후 극장에 남아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보고 싶던 범죄 스릴러 후속편이었습니다. 워낙 인기 영화라 평일인데도 좌석이 거의 없었습니다. 겨우 예매한 자리가 하필이면 도관이었습니다. 잠깐 그 중년 여성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시작되자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이미 한 번 본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장면 하나하나를 더 자세히 보게 되더군요. 그러다 영화 중반쯤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배우 얼굴을 클로즈업한 장면이었습니다. 배경은 흐릿하게 처리돼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면 구석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런 장면이 있었나?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화면 반대쪽에서 툭 그리고 또 툭 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계속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분명히 보였습니다. 사람의 형체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주변 관객들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도 보고 있는지. 하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영화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그 중년 여성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녀는 또 5관 M열 1번 티켓을 내밀었습니다.
그날 상영된 영화는 코미디였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녀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이젠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안고 있던 상자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날 바닥에 흩어져 있던 그 가루가 무엇이었는지. 그 일이 벌어진 건 비바람이 거세던 평일 밤이었습니다. 날씨 탓에 손님도 거의 없었고 보관에는 서너 팀뿐이었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불이 켜지자 관객들은 서둘러 나갔습니다. 상영관 안에는 정적만 남았습니다. 저는 무거운 머리를 툭툭 치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맨 뒷좌석 중간 쪽에 팝콘통과 콜라컵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진짜 매너 좀. 툴툴거리며 계단을 올라가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꺼져 있던 스크린에서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강한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영사기는 이미 꺼진 지 한참이 지났을 텐데 말이죠.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스크린에는 기괴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건물 옥상이었습니다. 화면 한가운데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룩이 달라붙어 떡진 긴 머리가 얼굴 절반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한쪽 발에는 운동화가 있었지만 다른 발에는 더럽게 얼룩진 양말만 신겨 있었습니다. 반쯤 찢긴 옷 사이로 팔다리에는 긁히고 쓸린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숨이 차오른 듯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정확히 스크린 밖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저를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며 난간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난간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뒤돌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입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 봐. 그 다음 순간 그녀의 몸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카메라는 곧바로 아래를 비췄습니다. 까마득히 멀어 보이는 아스팔트 위에 인형처럼 꺾여 쓰러진 그녀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카메라가 마치 그녀를 따라가듯 무서운 속도로 추락했습니다. 대형 스크린 가득 끔찍한 장면이 퍼지는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르며 상영관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잠적하듯 영화관 알바를 그만뒀습니다. 그 기억에서 벗어나는 데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범죄 시사 프로그램을 보게 됐습니다. 연쇄 성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가족 인터뷰가 나오는 순간 저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나온 사람은 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범죄 피해를 입은 딸이 견디다 못해 내린 선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범인은 잡혔지만 딸은 돌아오지 않는다며 절규했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보며 그날 스크린 속 영상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그날 그녀가 앉아있던 자리, 오관 M11번, 제가 가루를 쓸어 담았던 곳도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날 제가 본 건 정말 그녀의 마지막이었을까요?